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YTN 보도국을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최근 이 트럼프의 지지율의 상승세를 타면서 힐러리와 초접전 양상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8일, 그러니까 정확히 2달 뒤에 미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금까지 판세는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네. 최근 MBC 조사에서는 이 41% 대 37%로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 더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반대로 CNN 조사에서는 이 트럼프가 45% 대 43%로 근소하게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두 자릿수대까지 여유 있게 앞서고 있었는데요. 최근 힐러리의 지지율은 정체된 반면에 이 트럼프는 상승세를 타면서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힐러리 같은 경우는 국무장관 재직 당시에 개인 이메일로 국가기밀을 주고받아서 문제가 됐죠. 이른바 그 이메일 스캔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다가 또 이 클린턴 재단 기부금을 늘리려고 고액 기부자들에게 특혜성 편의를 봐줬다가 이게 문제가 됐죠. 이른바 이 클린턴 재단 의혹인데 이것도 이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연설에서도 원고를 그대로 읽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신중한 행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을 보면 여전히 힐러리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무려 89%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 투표를 봐도 그렇듯이 투표 결과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지금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이 트럼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미 대선도 막판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혼전이군요. 네. 자, 이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 두테르테 대통령 얼마 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거친 욕설을 했다가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결국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고요? 네, 이게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이 아시아 정상회의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른 사람이 다 대기실을 떠날 때까지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만남은 미국과 필리핀이 아주 견고하고 강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외신들은 이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고작 2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인 이 백악관은 아예 두 대통령의 회동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아직 화가 덜 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양국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네. 예, 일본 소식을 알아보죠. 최근 일본에서는 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좀 우울하고 또 충격적인 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단체인 일본지단이 지난달 2일에서 9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남녀 4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4%가 과거에 진지하게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4명 가운데 1명 꼴인데요. 특히 20대가 이런 대답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젊은 층일수록 이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자살자 수는 2만 4천여 명인데 매일 6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특히 자살을 기도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건강 그리고 가정 불화가 꼽혔는데요. 실제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가족의 학대, 가정폭력, 생활고, 알코올 중독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자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 야구 해설가 한 분이 자살을 해서 파장이 큰데요. 네. 이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지난해까지 무려 12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서 뭐 자살 대책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하고요. 뭐 그 결과 2011년부터는 자살률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특히 뭐 청소년 그리고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게 큰 문제인데 뭐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전 세계 식당이나 상점에서 팔고 있는 생선 가운데 20%는 메뉴에 표시된 것과 다른 생선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뭐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눈길이 가는 기사 같은데 이 해양보존단체인 오시아나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시행한 해산물 관련 연구 결과들을 재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산물 요리와 식재료 샘플 2만 5천 개 가운데 20%가 실제 표기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우리가 사 먹은 해산물 5개 가운데 하나는 가짜라는 건데요. 아하. 뭐 식당들에서 가장 많이 속여 파는 생선은 바로 아시아 메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시아 메기는 뭐 살코기만 요리를 하거나 뭐 소스에 푹 담그는 방식으로 요리를 한 뒤에 농어 아니면 뭐 대구 뭐 이렇게 더 비싼 생선으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농어나 황새치 등으로 표기된 요리나 식재료 200건 가운데 이 82% 그러니까 5개 가운데 4개 이상이 다른 생선이었고요. 아이고. 홍콩에서는 전복으로 표기된 29건 가운데 진짜 전복인 경우는 1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상어라고 표기된 표본 가운데 과반수가 실제로는 멸종 위기종인 큰이빨 톱가오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선이나 해산물이 다른 종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도매상에서부터 수입업체, 소매점까지 해산물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특히 다른 생선으로 표기된 표본 가운데 58% 정도는 임신부나 어린이 등에게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생선이라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짜의 비중이 워낙 큰 걸 보니까 세계적인 문제군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며칠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추가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이 비박계 의원을 요직에 기용하는 등 탕평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홍보본부장에요. 이 비박계의 오신환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신임 홍보본부장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서 추석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홍보본부장이라는 자리가요. 이 선거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의 좋은 이미지를 잘 만드는 역할일 텐데요.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 이 시점에 왜 이 역할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본부장은 당의 뭐 정책이나 활동들을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소통에 앞서서 사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청취해야 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 제가 연극을 했었습니다. 네네.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진정성 있게 서로 소통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정현 대표께서 진정한 소통을 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홍보본부장 큰 중책을 맡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안 그래도 이력이 특이하셔서 한예종을 나오셨잖아요. 예, 연극 배우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 스킨십을 잘하시는 편이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의원님의 감각으로 보시기에 지금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난 4.13 총선에서 당이 참패하고 여전히 당이 개혁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정현 당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섬기는 정치 통해서 우리 당도 좀 새롭게 변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 의원님이 맡으신 홍보위원장의 전임자가 이 조동원 홍보본부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본부장 이런 직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지금 총선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이 조사 중에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께 다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또 국민의당도 또 비슷한 상황이어서 네네. 이 홍보 쪽 업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또 이제 외부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스킨십, 소통 역량 이런 거 외에도 또 청렴성도 좀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게 외부 업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네. 당의 홍보를 또 맡아야 되고 또 전문가 그룹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계에 이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소 간과했던 것 같은데 좀 더 투명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들도 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중책을 맡으신 입장에서 조금 네. 전에는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이 여당의 텃밭 그러면 이제 흔히 TK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이 TK 네. 민심이 요즘에 좀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어떻게 네. 진단하세요? TK 민심이 사드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구공항 문제나 네.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소 이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성주 시민께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또 큰 틀에서 대안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네. 이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국익과 안보에 대한 문제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또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정부도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고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국민들께 알리고 또 성주 시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마침 다음 주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민심이 가장 요동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당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할 텐데요. 지금 네. 시간이 좀 받으시고 부족하겠지만 어떤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임명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일단 이종의 당대표 체제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민생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섬기는 정치를 한다는 취지 아래 민생 탐방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어떤 일정들이 꾸준히 지속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과 경청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 과거에는 우리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네네. 전날 정책 홍보물들 배포하고 인사하고 이런 어떤 요식행위, 형식적 행위가 되어 왔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정말 민생의 현장 속에서 또 갈등의 현장 속에서 더 귀담아 듣고 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정현 당대표께서 병영 체험을 통해서 국방 일선 그랬죠. 현장에 갔다 왔고요. 네.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경찰서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 지금 식중독 문제나 급식 환경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시설 개선들을 위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현장을 찾아간다. 아까 그동안의 좀 요식적 행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어깨 띠두르고 홍보물 전단, 배포 없습니까?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네. 없고 다만 더 많은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정현 대표가 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주로 호남에 대한 사과, 그동안의 차별을 이제 사과했고요.
앞으로 이제 호남과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진 정책이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이번 명절에 호남에 더 공을 들이는 그런 이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 활동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정현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를 호남의 현장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몸소 체화되어 있는 어떤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진 정책이라는 표현보다도 일단은 그동안의 과거의 새누리당이 호남 쪽에 좀 소홀히 하거나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그 이정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좀 더 다가갈 때 그리고 호남은 이제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호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더 새누리당이 다가가겠다라는 어떤 진정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좀 야당은 시끌시끌했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다 이제 취소된 것. 혹시 또 여당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뭐 어떤 이념이나 자기 방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 전체를 보고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도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상생하고 공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영호남의 갈등 또 어떤 지역주의 분할 뭐 이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당대표께서 정말 전격적으로 호남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또 뭐 이호 여사를 방문해서 뭐 그런 어떤 활동들이 그랬죠. 앞으로는 좀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당이긴 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괜찮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 또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을 좀 해소하고 물론 이제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면 뭐 서로의 어떤 갈등이 또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전체를 볼 때는 이제 서로 화합하고 또 공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뭐 이런 어떤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정치적인 뭐 이념 공방이나 그런 진영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또 5.18 문제는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역사적인 아픔, 상처 아직 이제 아물지 않은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기도 해서 좀 민감하긴 합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 그 추석, 흔히 우리가 밥상머리에 올라올 현안, 이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 모여서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누리당,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이슈는 뭘로 보세요? 지금 뭐 정치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제가 판단할 땐 뭐니 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청년 일자리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실 때 그런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족 내에서 아마 이야기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정치적인 문제로는 뭐 최근에 뭐 사드 배치 문제나 또 우병우 수석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뭐 논의가 되겠죠. 가족들 간에. 최근에 이 이해훈 의원, 이 여당 의원인데요. 이 우병우 수석 거취에 대해서 추석 전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오 의원님 이 우수석 문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사실 현재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개시 전부터 뭐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수석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뭐 본인 스스로 이것들을 좀 결자 해지적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정치권이 뭐 이런 논란 속에서 그 시끄러운 것보다는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 의원님 소속 상임위가 운영위이신 거죠?
네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하고요. 네네. 네, 운영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겸하고 계신데 어제 운영위에서 이 우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 네.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감 증인은 뭐 현재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지금 증인 감정인에 대한 조항을 보면 네.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서 채택은 절차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 네. 이제 관례적으로 늘 불출석 사유를 민정수석의 경우 제출했고 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네. 그걸 양해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우병우 사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민정수석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 앞에 나서서 본인이 해명할 부분들이 있다면 해명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이 수사되는 과정이니까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이 좀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방의 차원에서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네. 자칫 좀 어떤 리스크가 있다 판단이 되면 어쨌든 이제 그 불출석이다 출석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의 국감 직전에 네.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럼 3당 간사들이 잘 협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임명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요. 네네. 이 야3당이 해임 거리안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예상컨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초에 제출될 것으로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 장관은 오늘 사과 입장 밝혔습니다만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김재수 장관이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해명을 했죠. 소위 특혜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네.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서도 뭐 실수가 있었다 인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뭐 이렇기 때문에 뭐 팩트와 다른 부분들은 좀 다시 정정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명 이후에 또 논란이 됐던 김재수 장관의 좀 뭐 다소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사과를 통해서 또 이제 본인의 일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임명 바로 직후 또 해임 건의안을 내서 네. 그것들을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네. 어찌 보면은 또 정치적 공방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편한 세상의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